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독일. 그리고 미얀마 대사처럼, 연줄로 본인이 인사청탁을 한 사람도 독일에서. 많습니다. 독일. 재산도 독일. 본인이 딸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말 어쩌고저쩌고 다 독일. 독일이에요. 왜 독일입니까? 이거를 안민석 의원은 순실공화국이라고 독일을 표현하고 있죠. 소공화국 정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네. 이 모든 그 환경이 최순실 씨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상당히 독일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그 인맥도 거기에서 다 형성이 돼가지고. 독일 간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도 오래됐다. 첫 번째. 예. 인맥도 거기 있다.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유한회사. 그게 게엠베아라고 해서 다른 그 일반적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좀 종류가 다른데 위장 회사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조세 피난처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회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세금을 네. 안 내기 위해서 네. 세율이 아주 낮은 곳 조세 피난처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을 가든가 아니면은 금융 계좌를 숨기기 위해서 네. 1인 1주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1달러짜리 주식 하나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 계좌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금융 계좌를 숨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는 없고. 또 조세율도 낮은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네. 왜 그럼 독일일까? 왜 독일이냐? 독일은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독일을 가서 탐문도 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부동산이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 부동산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 억제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양도소득세로 바뀌기도 하고 네. 해서 우리는 자주 투기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동산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 부동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요. 그 점을 아마 최순실 씨가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세운 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회사다. 그러니까, 지면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서류로만 존재하는 종이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으로 해놓고 그 속에 부동산이 들어있죠. 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있는 땅 혹은 건물을 사는 게 주 목적이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식당을 하나보다 하는데 실주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일종의 임차인이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실제 그 건물을 사무로 해서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숨겨놓고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더 목적이죠. 이미 재산은 많으니까요. 독일에서 더 불린다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숨겨놓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정도로. 더 맞습니다. 자, 효과음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눌렀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위장 컴퍼니다. 그렇게 말해. 위장 회사, 예, 그렇죠. 위장 회사라고 말하는 게 더 맞군요. 그러면은 이 독일에서 이런 회사를 세우는 게 아주 간단한가 보죠? 비교적 그 설립이 용이하고요. 네. 그 사람이 3사람이면 됩니다. 그 필요한 인원이 3사람이면 되고 자본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설립도 쉽고 또는 그 청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도 비교적 그
한 15% 정도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한 15% 정도면은 되는 아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부동산을 숨기기에는 아주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산 증식이 아니라 재산 묻어두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마늘밭에 묻어둔 게 아니라 독일에 묻어뒀군요. 비교적 독일에 있으면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도 되지 않고 어렵죠. 여러 가지 자기들 목적에 달성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봐야죠. 독일에 간다고 해서 바로 파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원구 총장님은 가서 들여다봤고 그중에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부동산의 형태로 재산을 묻어놓는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소위 위장회사들을 찾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현재 실제 부동산도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분들한테 만나봤는데요. 좀 재미난 이야기는 이분들이 이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 그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이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 회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분들을 이제 그분을 한번 만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아냐고. 모르죠.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얘기네요. 네. 실제 그 건물을 써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자기는 그냥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만 하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음식점 말고 또 다른 수법도 있습니까? 혹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호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물의 집 같은 게 선물 가게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에서 상업행위나 또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수법이. 이게 본인 혼자서 생각해냈을 리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법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구의 건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그 독일 교포들이 있고요. 마이크를 좀 앞으로. 예, 교포들이 있고 또 그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이제 교포 유학생들 필요한데요. 그 회사를 만들 때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포들과 그 유학생들은 또 그 워킹 비자라든지 머무를 수 있는 그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목적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에서 일을 해야 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 번 등장했다. 그 데이비드 윤이라는 분이 최순실 씨의 이 회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많이 조력을 했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 음식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교포가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회사를 만드는데 이런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자기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양쪽에 돈을 다 받습니다. 양쪽에 다 돈을 받는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 속에 숨기고 그분들은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된 거죠. 데이비드 윤이 그 중에 일부 돈을 이제 자기가 착복을 했다. 한쪽으로만부터 받은 게 양쪽으로 다 받아가지고. 본인은 본인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포 사회에서 이 데이비드 윤이 상당히 안 좋은 지탄을 받게 되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최순실 씨한테도 걸렸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식당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서 식당을 할 권리를 얻었고 그리고 식당을 할 뿐이지 그것이 최순실 씨와 연결된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혀 모른 채 계속 5년 1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자주 좀 이렇게 바꾼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더더욱 모르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장기간 계속 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자주 좀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고는 또 바뀌고 회사를 또. 그럼 전 주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죠. 본인은 여기서 장사를 잘해서 남기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리한 방식이에요. 숨겨놓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정도. 맞습니다. 자, 효과음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놀랐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위장 컴퍼니다. 그렇게 말해. 위장 회사, 예, 그렇죠. 위장 회사라고 말하는 게 더 맞군요. 그러면은 이 독일에서 이런 회사를 세우는 게 아주 간단한가 보죠? 비교적 그 설립이 용이하고요. 네. 그 사람이 3사람이면 됩니다. 그 필요한 인원이 3사람이면 되고 자본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설립도 쉽고 또는 그 청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도 비교적 그 한 15% 정도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유한회사. 그게 게엠베아라고 해서 다른 그 일반적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좀 종류가 다른데 위장회사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조세 피난처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회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세금을 네. 안 내기 위해서 네. 세율이 아주 낮은 곳 조세 피난처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을 가든가 아니면은 금융 계좌를 숨기기 위해서 네. 1인 1주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1달러짜리 주식 하나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 계좌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금융 계좌를 숨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독일. 그리고 미얀마 대사처럼, 그 연줄로 본인이 인사청탁을 한 사람도 독일에서. 많습니다. 독일. 재산도 독일. 본인이 딸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말 어쩌고저쩌고 다 독일. 독일이에요. 왜 독일입니까? 이거를 안민석 의원은 순실공화국이라고 독일을 표현하고 있죠. 소공화국 정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네. 이 모든 그 환경이 최순실 씨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상당히 독일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그 인맥도 거기에서 다 형성이 돼가지고. 독일 간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도 오래됐다. 첫 번째. 예. 인맥도 거기 있다. 그 안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서류로만 존재하는 종이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으로 해놓고 그 속에 부동산이 들어있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있는 땅 혹은 건물을 사는 게 주 목적이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식당을 하나보다 하는데 실주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일종의 임차인이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실제 그 건물을 사무로 해서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숨겨놓고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더 목적이죠. 이미 재산은 많으니까요. 독일에서 더 불린다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없고. 또 조세율도 낮은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럼 독일일까? 왜 독일이냐? 독일은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독일을 가서 탐문도 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부동산이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 억제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양도소득세로 바뀌기도 하고 네. 해서
우리는 자주 투기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동산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 부동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요. 그 점을 아마 최순실 씨가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세운 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 회사다. 그러니까